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시가 8억짜리 서울주택을 양도세, 증여세 없이 증여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인데요. 서울과 평창은 농어촌 주택입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시가 8억짜리를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한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성북구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고 88년에 매입하였습니다. 평창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소유고 2010년에 매입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인데요.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나 부담하나? 이 경우는 저희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서울에 아버님 집이 있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평창에 어머님이 집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부담부 증여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세금 전략을 좀 짜주십시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평창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농사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통해서 절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시가, 아파트가 다르게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요건인데, 이제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지역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땅, 대지가 660m² 이내고, 주택 가격이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입니다.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고, 한옥은 14년 1월 1일부터 4억 이하입니다. 부담부 증여 구조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순수 증여는 차입금과 보증금 이런 대출, 채무가 없을 것이 하는 게 순수 증여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할 때 부담을 준다, 채무를 따놔주는 증여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차입금과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전세금 3억이 있는 시가 5억을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세금 3억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갚고 아들은 전세금을 아버지한테 줬다고 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3억에 대해서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시가 5억하고 3억 차이 2억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거래처 부분이나 실제 부담부 증여의 채무 부담을 조정해서 절세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총 금액 중에 전세금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전세금을 아들에게 팔아서 돈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돈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3억을 아들에게 양도해서 상환하는 거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5억짜리를 3억을 떠안고 3억에서 5억 초과된 2억을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실제 신고 사례입니다. 제 후배의 실제 신고를 한 사례인데, 뒤에 사례한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성북구는 다가구로 아버님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1, 2층은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3층은 살고 계시고, 평창은 어머님이 농어촌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8억짜리고요. 기준시가, 다가구 주택이니까 기준시가 낮겠죠. 기준시가 3억 5백이고 이 대출은 2억 1,400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9,500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합이 3억 900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하고 대출 보증금이 정확하게 3억 9백이 일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이므로 기준시가로 증여했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시가로 하지만 다가구는 실제 사례 가격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증여하고 합니다. 유리하다면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3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아버님이 거주하고 1, 2층은 임차인이 있고 이 증여받은 수증자는 무주택이었습니다. 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취득세도 절감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어머니는 평창에 계시면서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 양도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매매로 보기 때문에 6억 이하, 3억 500, 900은 6억 이하잖아요.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1.1%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 과세 특례인데요. 99조 유 4 조특법 99조 4에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22년 12월 31일까지 이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일반 주택이죠.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하고 비슷한 거죠.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농어촌 주택을 그리고 일반 주택을 파는 경우에 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양도한 케이스인데요. 이 3억 9백이죠. 이 3억 금액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다고 봤죠.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8년에 취득해서 2020년 5월 달에 부담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 양도 시점을 봅니다. 이 취득가는 제가 환산을 했고요. 취득가를 환산해서 매매 양도 차익이 2억 6,500인데 이 2억 6,500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죠. 왜냐하면 비과세 양도 차익 1세대 2주택인데 농어촌 주택의 영향을 농어촌 주택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할 때 부담부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이 3억 9백을 채무 상당액을 양도가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가는 환산 취득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여세 신고인데요. 이 증여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부 증여를 초과한 부분은 순수 증여로 증여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3억 9백인데요. 그런데 채무액을 3억 9백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 증여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를 기준시가 3억 9백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사례가나 감정가나 이렇게 해버리면 한 7, 8억 정도 되는 건데 증여재산가를 기준시가로 다가구 주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세 총세금 정례인데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없었고 증여세는 3억 9백인데 3억 금액이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순수 증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상당히 절세가 됐습니다. 이 친구 후배가 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거를 8억짜리 집을 팔았지만 3.9억의 부담부 증여만큼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1% 농특세 빼고는 순수 취득세 1% 309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근데 순수 증여는 증여취득세율이 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4%인데 요즘은 12%까지 그 3억 초과는 기준시가 3억 초과된 경우는 12%가 됩니다. 이 증여이지만 부담부 증여로 100%이기 때문에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농어촌 주택 취득세 과세 특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농어촌 주택 등 취득사에 대한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그리고 부담부 증여하면서 이 단독 주택에 대해서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하고 농어촌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해서 이 취득일과 납부일 그리고 부담부 증여해서 이 농어촌 주택이 얼마나 보유했는지 2010년에 6월에 취득해서 2020년 7월 28일 날 했다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의 홈택스에 나온 사례인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아파트를 2010년에 취득해서 2001년 후죠. 123 법칙에서 2012년에 경주 안강읍에 취득했고 대지 면적도 나오죠. 600m 이하, 400평방미터 이하고 주택 면적 110이고 토지 경상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되죠. 이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이 조특법 99조 4 규정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보유기간 2년이죠. 지금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조정지역은 거주여건 2년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후과세인데요. 이 경우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의 채무, 차입금이나 보증금 같은 전세금 이거 합계 넘긴 경우는 이 부담부 증여라는데 이 부담부 증여 경우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은 순수 증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 3억짜리를 5억짜리를 채무가 있는 3억을 넘기는 케이스 경우는 3억은 부담증여고 3억에서 5억 초과된 2억만 순수증여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평창의 케이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월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순수증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가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하면서 채무를 승계하면서 그 채무만큼은 아버지가 양도소를 내는 거고 그 순수증여, 부담부 증여를 총합한 순수증여 2억, 3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2억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순수증여는 4%, 12% 적용합니다. 그리고 서울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 후, 순서가 서울 농어촌 주택 취득한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그쪽에서 거주도 하면서 농어촌 일도 농사도 일부 짓는 게 유리합니다. 지어야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은 도시의 지역, 땅은 660m 이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부분은 양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추등자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추등자가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8%가 적겠죠.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이기 때문에 1.1%, 1%로 끝냈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된다. 이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1분양권 비과세하고 비슷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됩니다. 상속의 경우도 동일하죠. 이 경우는 증여의 경우에 이월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부담부 증여고 순수 증여가 없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2주택, 농어촌 주택인데 실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아니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상당히 낮게 증여한 실제 케이스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